연말 랠리보다는 연초가 낫지 않냐. 1월에는 가능하다고 보는 게 우리나라 20년 주기로 강세장이 있더라고요. 삼저우항과는 비슷하긴 해요. 그 AI 사이클에서 중심은 결국 한국의 반도체한테는 좋을 수밖에 없고, 삼성전자가 어쨌든 시가총액이 600조 정도 되고요. 하이닉스가 한 400조 원, 둘이 합치면 딱 1000조거든요. 여기서 2배 가면은 2000조 되죠. 막연히 이건 불가능하다 이렇게만 볼 건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벌 수도 있어요. 삼성 하이닉스가 내년이 역대 최대 실적 나올 거다. 주식, 암호화폐, ETF까지 원픽 리포트. 염승환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모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또 국내 증시 이슈 한번 살펴볼 텐데, 코스피 지수가 파죽지세로 한 4,200까지 갔다가 그 이후에는 지금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죠. 뭐 AI 버블 논란도 나오고 있고, 가장 그 한국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환율 이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아무튼 간에 최근 급등에 대한 피로감, 또 버블 논란, 환율 뭐 이런 가지 겹치면서 지금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한국 증시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한국 증시는 이제 말씀드린 그런 요인들이 겹쳐가지고 가격 조정이 한번 나왔어요. 3천 거의 한 800선 근처까지 빠졌다가, 이건 미국도 비슷했죠. 근데 이제 다시 12월 FMC 앞두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구글의 이제 TPU가 요새 이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게 네. 이제 AI 버블을 좀 잠재워 버렸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다시 이제 이 가격 조정을 좀 마무리 시키면서 지수를 한 단계 또 다시 한번 좀 반등을 시켜놨거든요. 근데 위를 열지 못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한마디로 11월은 가격 조정이었고 12월은 이제 기간 조정, 약간 옆으로 가는, 그러니까 오르고 내리고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좀 장세인데, 변동성은 확실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11월은 정말 뭐 하루에 뭐 3% 빠지기도 하고, 이게 좀 굉장히 급격히 조정이 나왔는데, 11월 마지막 주부터 12월 초까지의 흐름을 보면은 올라도 뭐 그렇게 엄청나게 폭등하는 것도 아니고, 내려도 그렇게 막 엄청나게 뭐 3% 빠지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하락폭이나 상승폭이 좀 줄어들면서 견조하게 바닥을 좀 잘 다져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악재들을 잘 소화시키면서 이 가격 부담을 해소하는 약간의 한 달 정도의 기간 조정 구간에 지금 진입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좀 높아졌고, 뭐 실제로 FOMC 뚜껑을 열어봐야 네. 알긴 알겠지만은, 그렇다면은 그런 시나리오들이 잘 뭐 긍정적으로 흘러가면은 연말에 산타랠리 가능성도 좀 있을까요? 네, 연말에 산타랠리 가능성도 지금은, 근데 물론 조건이 좀 붙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있으려면 일단 기준금리 인하는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12월 10일 날 금리 인하 지금 확률이 80%가 넘는데, 만약에 지금 연준 의장도 그렇고 지금 데이터를 확실히 못 보잖아요. 사실 셧다운 때문에. 그 데이터 발표가 그 FMC 끝나고 나오더라고요. 중요 데이터들이뭐 물가나 고용지표. 근데 그 이유 때문에 한 달 연기시켜 버릴 수도 있거든요, 연준이. 그러면 좀 실망하겠죠, 사실 시장이. 금리 인하 할 줄 알았는데 안 해버리면 당연히 매물이 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건은 일단 12월 10일 날 시장 예상대로 금리는 인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다음에 12월 9일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오라클 실적 발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오라클이 이번 AI 버블의 진원지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이 그동안 수주 잔고도 엄청 늘었고, 오라클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뭐 저기 오픈 AI 여기다도 제공을 하는데, 문제는 투자는 엄청 하고 있는데 회사가 이제 빚내서 좀 투자를 하다 보니까 현금 흐름이 좀 좋지는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라클이 실적 발표할 때 그 우려를 좀 잠재워줄 필요가 있거든요. 야, 우리 괜찮다. 충분히 우리 돈도 벌고 있고 현금 흐름도 문제 없다. 그런 것들을 12월 9일 날 잘 해소를 해주고 12월 10일 FOMC에서 금리 인하 이거를 해준다면 뭐 산타가 다시 올 가능성도 저는 있지 않나. 근데 지금 현재 12월 초까지는 그 미국에서도 이렇게 좀 주요 언론들 기사를 보면 좀 대다수 의견이 이번엔 산타가 안 올 것 같다. 그런 게 좀 많긴 하더라고요. 기사를 읽어보니까.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그 전망이 일단 좀 피곤하다는 거죠, 여전히. 피로도 많이 올해 많이 올랐으니까 AI 버블이 뭐 논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비슷해요. 금리 인하 진짜 하는 거 맞냐?
예, 요거에 대한 이제 약간의 의심 이런 것들 좀 남아 있다 보니까 거기다 트럼프 지지율도 좀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많이 떨어졌죠. 예, 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연말 랠리보다는 연초가 낫지 않냐 이런 좀 시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산타 랠리가 보통 연말에 오는 거니까 그거 대신에 1월에 가지 않겠냐 뭐 이런 시각도 있는데 결국 저는 뭐 이번에 뭐 산타 랠리가 없어도 만약에 없으면 1월에는 가능하다고 보는 게 1월 말에 FOMC가 또 열려요. 그럼 그때 금리 인하 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러면은 시기가 좀 지연되는 것뿐이지 일단 우상향하는 장세 자체가 바뀔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빨리 산타 랠리가 오려면 아까 말씀드린 오라클 FOMC 금리 인하 이 두 가지 조건이 좀 맞아 떨어져야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방송 전에도 이사님과 잠깐 또 사담을 나눴는데 뭐 일각에서는 1980년대 뭐 3조 호황과 유사하다라고 하면서 뭐 증시가 뭐 엄청나게 오를 것이다. 뭐 그런 말도 있는데 그런 거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약간 3조 원과는 비슷하긴 해요. 지금 이제 20년 보통 우리나라가 20년 주기로 강세장이 있더라고요. 네. 그때 3조 원 때 1980년대 후반, 2000년대 중후반, 그리고 이제 다시 지금이잖아요. 그래서 20년 만에 한 번씩. 그때 옛날에 코스피가 말씀하신 대로 3조 원 때 8배, 2000년 당시 그 중후반에 그때가 아마 4배 정도 네. 올랐었고, 이제 지금인데 지금은 그때 상승률과 비하면 좀 작긴 하지만 근데 그때보다 훨씬 시총이 크기 때문에 덩치가 커졌기 때문에 막 4배 5배 오르기는 사실 쉽진 않아요. 그렇게 그냥 단순히 계산하면 예, 쉽진 않은 거고 다만 이제 어쨌든 그때랑 환경들은 조금 비슷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당시에도 결국엔 이제 3조가 그거잖아요. 저환율, 저금리 그다음에 저유가인데 다만 지금 환율이 좀 다르죠. 환율이 좀 예, 다르죠. 그게 좀 네, 약간 이제 과거랑은 좀 다른 부분인데 네. 어쨌든 그때 비슷한 거는 금리가 그때처럼 이제 저금리 기조가 맞고 물론 최근에 좀 우리나라 금리가 오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이제 풀리는 장세잖아요. 그래서 그건 좀 비슷한 것 같고 유가도 낮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은 비슷한데 환율 때문에 약간 좀 발목이 잡힌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환율이 되면 뭐 좋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에 저환율로 갈 거라고는 봐요. 지금보다는. 네. 왜냐하면 내년에 세계 채권 지수에도 우리가 들어가니까 달러가 들어올 거고 올해보다 내년이 아마 수출이 더 잘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 하이닉스가 지금 역대급 실적을 올리는데 내년이 역대 최대 실적 나올 거다 이렇게 그렇죠. 전망들 하잖아요. 네. 그게 다 수출에서 나오는 거니까 경상수지 흑자가 이제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그 달러가 더 많이 유입이 되겠죠. 그래서 내년에 달러는 지금보다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보면은 지금은 1,400원 후반대지만 환율은 1,400원 아래로 내년 한 하반기엔 좀 떨어지지 않겠냐. 그러면 약간 저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좀 그려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은 저환율은 아니지만 조건들은 잘 갖춰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 지금 사이클도 뭐 3조 호황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증시가 뭐 5천, 6천을 향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배경 중에 하나는 그 어떤 정부보다 주식 부양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네.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과거에도 주식 부양을 안 한 건 아닌데 이번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좀 아예 대놓고 하잖아요. 그냥 작정하고 부동산 맡고 있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해가지고 예금에서 약간 주식으로 좀 옮기자. 이런 좀 정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정권보다 굉장히 주식 부양이 좀 적극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좋고 그리고 지금 AI 사이클의 한복판에 있잖아요. 전 세계가. 근데 그 AI 사이클에서 중심은 결국 한국의 반도체한테는 좋을 수밖에 없고 근데 이게 반도체만 좋은 게 아니라 항상 뒤따라오는 게 전력 얘기하잖아요. 전력 부족하다. 네네. 그 전력을 하기 위해서는 인프라를 깔아야 되는데 그 인프라가 변압기도 있을 거고요. 뭐 아니면 LNG도 있을 거고 원전 뭐 이런 것들인데 여기서 핵심 국가 중에 하나가 한국이잖아요. 미국이 원하는 제조 파트너. 네. 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AI 사이클에서 반도체랑 그 기반이 되는 전력 인프라 이 두 가지를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국가 중에 하나가 한국이거든요. 그래서 그 파트너로서 지금 시대 이 AI라는 큰 패러다임 안에서 한국이 좋은 또 투자처가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걸 본다면 뭐 3조 호황과 비슷한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비슷한 결로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런 그림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뭐 이렇게 삼조 호황처럼 뭐 8배는 그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가면 좋죠. 아니, 가면 좋은데 여기서 8배는 8배 가면 얼마죠? 32,000. 생각만 해도 기분 좋지만 예, 그거는 뭐 나중에 고민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일단 연말까지는 좀 불확실성이 이어질 수 있지만은 내년 초부터는 좀 분위기가 반전되는 가능성이 있고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그런 긍정적인 요소들 때문에 뭐 5천에서 6천 정도 점진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은 마련돼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란 말이 무성하지만은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보면은 한때 한 10월 말까지 상당히 좋았거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60만 원대 뭐 중반, 삼성전자도 이제 11만 원 정도 달성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좀 변동성이 커지면서 지금 박스권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주식의 의미 있는 상승세는 언제부터 다시 시작될까요? 일단 이제 AI 버블론이 좀 컸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그게 좀 잠재워졌고, 근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오라클의 실적 발표, 요게 중요하죠. 거기서 이제 버블론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히 좀 더 잠재워지면 한 단계 더 레벨업할 가능성이 높고, 근데 제가 좀 기대하는 거는 이번 달 말에 아마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가 있을 거예요. 이번 달 아마 마지막 주에 보통 이제 그때 하는데 그거 끝나면 이제 1월 연초에 아마 삼성전자 실적 발표 있고 연달아 나오는데 사실 삼성전자가 이렇게 달렸던 이유 중에 하나도 드디어 실적에 대한 의구심을 지난번에 해소시켜줬잖아요.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러니까 근데 그걸 먼저 예고한 기업 중에 하나가 마이크론이었죠. 당시에도. 그래서 약간 이제 저는 그 이번 4분기 실적이 되게 좋을 거는 같지만 시장 참가자들이 원하는 그런 숫자를 한번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처음 볼 수 있는 단계가 이번 달 말에 있을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이기 때문에 그거 확인이 잘 된다면 우리 예상보다 좀 나은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하겠죠. 야, 엔비디아랑 구글 이렇게 싸우는데 어떠냐 이런 질문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좋다. 뭐 오히려 이런 환경이 더 좋다라는 그런 그 것들이 CEO들 입에서 나오기 시작을 한다면 더 확신을 하겠죠. 컨퍼런스 콜 이런 데서.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냥 막연히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기업 내부에서도 이런 걸 느껴주면 이제 사람들은 확신으로 또 바뀌겠죠. 그리고 내년에 대한 이제 그림들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야만 우리가 확인이 명확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 같고 거기서 긍정적인 어떤 얘기들이 나온다면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다시 한번 정고점을 향해서 저는 좀 가지 않겠냐. 그래서 실적 발표를 일단 주목하자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증권가에서는 뭐 삼성전자 목표 주가 뭐 20만 원, 그다음에 SK하이닉스 100만 원 이렇게 나오기도 하잖아요. 이런 게 좀 너무 허황된 수치인지 아니면 달성 가능한 건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게 허황된 것까지는 아니에요. 뭐 하이닉스가 뭐 100만 원, 그다음 삼성전자가 20만 원 이렇게 우리가 뭐 봤을 때 지금 삼성전자가 어쨌든 시가총액이 사실 뭐 지금 현재로서 한 600조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400조 원 가까이, 400조 원 좀 넘죠. 둘이 합치면 딱 1000조거든요. 1000조인데 여기서 2배 가면은 2000조 되죠. 합치면. 네네. 그죠. 그래서 시총 2000조면 우리가 얼마 정도의 이익을 내야 되냐면 200조를 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나오는 것 중에 삼성 하이닉스 내년 수치 중에 높은 게 하이닉스 같은 경우 100조 나와요. 영업이익. 예상이. 네. 그 삼성도 뭐 많게는 90조 이상 나오니까. 근데 그렇게 만약에 둘이 그 정도 급을 혹시 내주게 되면 PER 10배밖에 안 되잖아요. 뭐 한 경우에 따라서 15배도 줄 수 있는 네, 거니까. 맞아요. 뭐 네네. 그렇게 성장. 근데 반도체는 아무래도 사이클이다 보니까 10배 이상을 주기가 만만치는 않지만 어쨌든 만약에 내년에 둘이 합쳐서 거의 그 연간 영업이익이 뭐 180조에서 한 200조 정도 나온다면 일단은 굉장히 이제 둘을 합쳤을 때 시총 2000조면 영업이익 대비하면 그렇게 비싸다고 또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거 그냥 막연히 이건 불가능하다 이렇게만 볼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진짜로 그 정도 이익을 내줄지는 아직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지금은 추정이다 보니까 내년 반도체 업황은 또 무슨 일이 펼쳐질지 우리가 몰라요. 이거보다 더 벌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공급이 진짜 극심하게 부족하고 네네. 엔비디아든 구글이 그냥 미친 듯이 막 투자를 더 해버리면 거기다가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자체 칩을 또 많이 만들자. 아마존도 만들고 우리도 더 하겠다. 막 이래버리면요. 거기다 범용 반도체 공급은 더 줄어버리고 막 이런 일이 발생하면 사실은 100조 넘길 수도 있는 거죠. 영업이익이. 그런 일도 배제 못해요. 그러면 100만 원도 가는 거죠. 하이닉스가. 예. 근데 이거를 그래서 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간다 안 간다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를.
그래서 그 무조건 간다, 안 간다 이거 생각보다도 매 분기마다 실적 발표 보면서 이 사이클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요거를 확인하는 게 전 더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80만 원 갈 수도 있고 삼성전자 뭐 15만 원 갈 수도 있고 그거를 이제 분기마다 매번 업황을 체크하면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거지. 그냥 막연히 20만 원, 100만 원 저는 목표가는 안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잡게 되면 이제 거기에 허들이 생겨가지고 자꾸 그것만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전에 팔 수 있으면 만약에 꺾이면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만 목표가만 생각하면 또 못 팔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목표가만 또 바라보다가 혹시 가게 됐을 때 또 팔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보다 업황이 더 좋으면 더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너무 목표가를 생각하지 마시고 내년 반도체의 가장 큰 핵심은 이 결국 두 가지거든요. AI, 그러니까 미국의 빅테크들이 계속 투자는 해줘야 돼요. 이 전제가 바뀌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가 공급이 늘면 안 돼요. 공급이 늘면 어쨌든 사이클이 꺾여버리거든요, 갑자기.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내년이 아니고 27년에 반도체 공급이 좀 늘어날 거래요. 그게 이제 기본적인 전제인데, 근데 만약에 내년에 갑자기 뭐 상반기에 예상보다 공급이 늘기 시작한다. 뭐 재고가 는다. 뭐 이러면은 가다 꺾여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누구도 예측 못하는 거거든요. 변수가 많아서.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내년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크게 걱정은 안 하거든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급이 늘 거라는 얘기는 거의 없어요. 전문가분들의 분석에 의하면.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뭐 지금보다 삼성이나 하이닉스 주가는 더 높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뭐 20만 원인지 100만 원인지는 그거는 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예측하는 거는 별로 의미는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